세종시의 이 위치에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청사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자, 유리기판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공장이 위치해 있는 이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두 가지 좀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물론 침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관세 리스크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사업을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 분야가 어디냐, 그 분야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유리기판을 그리고 반도체 쪽을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어쨌든 AI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이라던가 내지는 캐파 확충,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본다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할까요? 빅테크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은 줄어들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벌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M&A도 하는 거고, 저렴하게 협력, 말이 좋아서 협력이지 기술을 되게 싸게 업어올 수도 있는 거죠. 업어온다는 표현은 좀 너무 저렴한가요? 어쨌든 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유리기판과 같은, 오늘은 유리기판을 다룰 거니까 그 외적인 섹터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요, 두 번째죠. 제가 오히려 이런 시장은 가는 놈만 간다. 정치 테마주라던가 내지는 뭐 퓨리오사 AI, 뭐 굳이 따진다면 퓨리오사도 정치 테마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놈만 가는 시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기는 괜찮습니다만, 제가 영상에선 추천을 안 드리죠. 왜냐?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내일 아니면 모레 보고 나중에 주워 담기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오히려 이번 경선에 갑자기 AI를 뛰어넘는 어떠한 새로운 섹터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서 뭐였냐? 바로 세종시로 이제 수도를 이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삼성전자 유리기판의 핵심 공급 업체이자 공장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세종시에 있는 기업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가고, 세종시 건설을 맡은 계룡건설은 이 현상 쭉쭉쭉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 유리기판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인데 공장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친 호재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간략하게 대박주 소개만 드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내용은 별로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대박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해야겠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 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있습니다. 자, Y식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식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식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유리기판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짤막하게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공약 여야 구분할 것 없이 AI 쪽에 엄청난 관심세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 누구는 1.5조, 막 누구는 100조 투자 시대, 200조 투자 시대, 특정 정당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뭘 한다, AI 시대로 간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GPU H200 그리고 블랙웰을 사겠다. 중국 쪽에 일단 출고가 중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량 확보는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물량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발 물량이 여기로 넘어온다는 걸 감안하면 확보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예요. 관세를 붙든 아니면 뭐 AI 뭐 경기 침체 오면은 안 할 수도 있다. 다 집어치우고 실제로 까보니까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번 관세 트럼프가 예고를 하기 전에 TSMC 쪽에 60%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기형적이죠. 관세 매길 거니까 미리 시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관세를 매기더라도 우리 일단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거거든요. AI 시대를 무조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쪽 수요가 많냐? H200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GPU고 요번은 아니고 어쨌든 작년에 나온 엔비디아 블랙웰 GPU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원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직접 사기에는 분명히 관세 리스크가 직접 데미지가 있잖아요. 이미 데미지를 맞기도 했고,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유리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유리기판이 언제 떠올랐느냐? 물론 예전에도 있겠습니다만 유리기판 붐을 일으킨 건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한테 유리기판을 방금 팔고 왔다 라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요때가 언제냐면 바로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가 공개된 직후예요. 그래서 블랙웰 GPU에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을 탑재시킬 것이다. 자, 그리고 발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자, 실제로 블랙웰 발열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뭐 액침 냉각 결국은 열이 발생하면 식힌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유리기판이 개발되게 되면 유리기판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평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유리기판이 만들어져야 차세대 기술로 갈 수 있는 거고 차세대 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기술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잠깐 스톱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차세대 칩 GPU 이제 나왔죠. 블랙웰 나왔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소캠 칩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때 유리기판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실리콘 포토닉스나 FOPLP의 패키징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다음에 순서가 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천천히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삼성전자 쪽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관세 리스크 그리고 매출처가 엔비디아에 굉장히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리스크가 낀 만큼 브로드컴은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과 이제 뭐 독보적인 파트너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브로드컴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고 엔비디아 또한 이제 CXL 칩, 소캠 칩으로 갈 때 저전력 디램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저전력 디램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몇 배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저전력 디램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쪽에 가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조금은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유리기판은 엔비디아 쪽에도 공급이 될 거고 브로드컴 쪽에도 공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리기판 최초는 하이닉스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뭐다? 성장성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유리기판 밸류체인 기업을 우리가 공략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유리기판 기업 중에서 세종시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장이 굉장히 조용할 때 원격 의뢰를 한다고 하니까 인성정보가 2연상을 달성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퓨리오사를 방문을 했을 때 MPU를 개발에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4x4는 지금 미친 상승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말간에 말씀드렸던 에이징랜드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군사 전용 기업인데 갑자기 AI가 묻어버리면서 2연상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조용한 시장에서 정치 테마가 조금만 묻으면 단기적으로 튀어올 수 있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건강한 시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공략할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게 나는 장기적으로 볼 거니까 여기서 슈팅 나와도 난 안 팔아. 이런 태도는 분명히 좋지 못합니다. 어쨌든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되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볼 건데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면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에요? 매도하고 하락하면 그때 다시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것도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호재가 단기적으로 터지면 오히려 고각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목표가를 조기 달성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치 테마주 우리가 안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지 정도는 좀 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정치 테마주가 일단 지금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가는 놈만 가는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일본 쪽과 협상도 잘 진행이 안 됐다라 그랬고 중국 쪽의 엔비디아의 공급도 막히게 되면서 이제 관세에 관련된 그리고 중국과 유럽이 연합하면서 이제 미국을 척지겠다라는 또 흐름도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계엄령으로 인해서 사존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팔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하고 그런 시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라는 가는 놈만 가는 소위 말하는 나 조금만 먹고 나올까? 이런 눈치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공약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좌지우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롭게 좀 나온 세종시로 가겠다라고 확정을 짓고 나서 세종시가 가장 마지막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제 어쨌든 싱크탱크가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싱크탱크가 뭐냐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각 분야의 전문 스텝을 포용하고 각종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기관 쭉쭉쭉 가서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말만 했고 이제는 전문가를 모셔서 구체적인 공약을 어떻게 하겠다? 픽스를 하겠다. 자, 싱크, 탱크, 말 그대로 탱크처럼 이렇게 딱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전문적인 공약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단순하게 옮기겠다가 아니라 세종시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세종시 관련된 이러한 호재거리들 추가로 나온 게 뭐냐면 국회도 이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시가 나왔을 때 한번 튀었고요.
국회까지 이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2연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게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치 테마 안에서 지금의 흐름은 세종시 이전이 좀 강하게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유리기판 삼성전자의 핵심 파트너사로 위치를 해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상당히 많이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져온 이유, 다시 한번 재미없게 또 가져온 이유, 바로 세종시의 이 위치에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청사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자, 유리기판이 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공장이 위치해 있는 이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점에서 잡아가기도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만들어줄 만한 이슈가 있는 오늘의 대박주, 세종시와 유리기판이 합쳐진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너나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도 매매를 하고 저도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자, 이렇게 제 방에 많이 들어와 계셔야 제가 더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꾸준히 눌러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성장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010-4498-1316번으로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영상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삼성전자 유리기판 세종시의 공장을 보유한 대박주는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캠트로닉스가 위치를 해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유라테크, 가장 먼저 이제 세종시 이전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모습들이 좀 보이죠. 오스템도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도달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렇고요. 지금 시간외 공장에서 공장이 아닙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이제 월요일 기준이에요. 월요일 기준으로 크라운제가 또 시간의 상한가를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주식을 사기는 사실 이건 도박이랑 다름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김에 요런 이슈 있다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거 모르면 슈팅 줬을 때 뭐야 무슨 일 있나 하다가 없는데 왜 이러지, 뭐 세력에 뭐 이렇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캠트로닉스를 지난번에 사실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뭐 들었었으니까 이제 좀 심플하게 좀 정리만 해 놓고 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한테도 TGV 요 댓글이 달렸어요. TGV 기술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TGV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레이저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TGV 장비사와 협력해 레이저 가공을 하겠다.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레이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TGV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TGV는 하지만 레이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식각 공정, 자, 그리고 CMP 공정, 평탄화 작업, 이게 다 TGV 작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TGV 작업은 하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필옵틱스 쪽 얘기도 있었고 뭐 한빛 레이저 얘기도 있었죠. 자, 그렇지만 캠트로닉스는 삼성전기와 단연간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 이미 사실 삼성전기에서 정답지를 좀 줬다. TGV와 유리평탄화, 디싱 분야에서 이미 잘하는 협력사와 기술 혁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자, 이미 잘하는 협력사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한테 이미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캠트로닉스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자, 유리기판이 언제 불쑥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는 확정적으로 시장의 반등 시기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반등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세종시가 묻으면서 세종시로 단기 상승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미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후에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매물대가 요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방으로 한 10% 그리고 세종시나 내지는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특성상 상승 이후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에이징랜드에서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요 라인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도 이렇게 좀 주가 형성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25,000원 라인까지 우리가 1차 목표가라기보다는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요 라인을 통과하게 됐을 때 세종시와 유리기판이 동시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었던 전고점 라인 32,500원 요 매물대만 통과해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직전 라인, 바로 요 라인 통과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지지를 받나 했는데
과도하게 떨어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우리가 뭐 매도하실 분은 하시고 수익 실현하실 분은 하시고 내려왔을 때 요 라인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바닥은 2만 원 초반대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 잡아가기에도 부담이 없는 상황은 맞아요. 자, 그리고 고점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신에 언제 올라갈지가 관건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추가로 세종이라는 모멘텀이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면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내용 숙지하셔서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공부방에다 코멘트를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좀 특이점이 발생을 하면 여기까지는 열려져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왜 내려갔는지 알고 있어야 말씀드린 대로 뭐 불안하거나 뭐 이거 뭐 세력이 공격을 했네 이런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 물론 세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내 종목만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올라갔고 왜 내려간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꾸준히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저 그리고 나서 뭐 시장 관련된 코멘트들도 이렇게 좀 드리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만큼 3월달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에 추천주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그때 만약에 이거 추천을 드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락세가 굉장했겠죠. 자, 그래 놓고 막 100종목 던져 놓고 한 종목 올랐다고 자랑질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유니온을 또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6%가량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당일 관심주들 그리고 중장기 관심주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부가적인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 필요하시다. 영상으로만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 하고 마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매매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공부방을 들어오셔라.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은 다릅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항복 관세 풀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중국에서 야 나 이제 미국이랑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습득을 해야 그거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참여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자, 010에 4493에 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구독이라고 남겨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부방 입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이제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나는 이거 내일 당장 살 건데 나 내일 바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댓글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영상 쭉 내려보시면요. 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공부방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뭐 기업들 아니면 또 선배님 후배님들 만나면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만간 좀 방이 좀 소홀했는데 좀 많이 활성화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공부방 많이들 들어오셔서 제가 앞으로 유튜버로서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오늘은 비교적 인스턴트적인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